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레드햇에서 시니어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박준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레드햇과 라플레이스가 함께하는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의 새로운 기술과 SQL 서버 2019와 함께하는 다양한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웨비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선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코비드의 영향으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가 끝날 때쯤 해서 설문조사가 발송이 될 예정이오니 설문조사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아젠다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저희가 줄여서 렐이라고 부르는 이 운영체제 8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버전의 변경사항들이 정책적인 변경사항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기술적인 변경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SQL 서버 온 렐라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의 오버뷰입니다. 저희가 작년 2019년 5월 달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운영체제를 출시하면서 기존의 운영체제와 같은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운영체제와는 다른 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모든 환경을 지원하는 기업용 운영체제다라는 점이 같은 점입니다. 저희 레드햇은 예전부터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여 이 오픈소스를 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기술 지원이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운영체제도 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버전 역시 기업용 운영체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피지컬 서버나 가상화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페도라 기반의 개발 프로세스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레드햇은 오픈소스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드햇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오픈소스에 있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고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기존과 같이 페도라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개발 프로세스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10년의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기존과 동일하게 하나의 버전에 대해서 10년 동안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총 10년의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애드온입니다. 저희가 운영체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고가용성 HA라던가 또는 레질런트 스토리지, 공유 파일 시스템들 아니면 매니지먼트를 좀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군들을 애드온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전히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레드햇 세틀라이트라고 하는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체제를 쉽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존의 버전과 다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포 구조의 단순화인데요. 우선 기존 운영체제는 패키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채널들을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크게는 7개의 채널을 제공을 했었는데 이런 채널을 단순화해서 패키지를 좀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구분을 했고요. 이거 이외에 또 퍼블릭 클라우드나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쉽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이미지 빌더라는 기능을 제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예측 가능한 릴리즈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제품이 출시가 되고 다음 버전이 출시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지는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저희가
릴리즈를 예측 가능하게끔 정기적으로 릴리즈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엔 라이프 사이클의 방식의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10년 라이프 사이클은 동일하게 갑니다만 라이프 사이클의 방식이 조금 변경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 빈도를 증가시켜서 고객분들이 좀 더 새로운 버전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버전을 출시하면서 기조로 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 그 기술의 근간이 되자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제4의 물결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양한 빅데이터나 또는 AI 뭐 다양한 기술들이 선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레드햇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그 베이스가 되는 운영체제를 개발하겠다라는 기조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버전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렐 8이라고 하는 이 운영체제를 개발하면서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포 공간에서든지 빠르고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을 포함시켰고요. 여기에 보안성은 기존과 동일하게 또는 기존보다 더 낮게 최소한 CC 인증을 받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많은 보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도 넣었고요. 특히 기존의 리눅스 사용자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리눅스를 운영하시는데 불편함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칵핏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추가해서 비리눅스 사용자들이 GUI, 웹 UI 환경에서 리눅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워크로드의 출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우선 오픈소스 개발 툴들을 대거 넣고 또 빠르게 버전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사용자분들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있어서는 기존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SAP 하나에 대한 레퍼런스는 굉장히 많고 또 큰 규모의 프로젝트도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에 대한 경험은 아직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까지도 이미 저희 리눅스 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포함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해서 컨테이너도 리눅스에서 운영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인사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비즈니스 워크로드의 출시 시간 즉 타임 투 마켓을 단축시키는데 저희가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의 기술적인 변경사항, 그 다음에 정책적인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더글랜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널 버전은 4.18 버전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레드햇은 운영체제를 처음 만들게 되면 커널 버전을 먼저 메이저 버전과 마이너 버전까지 픽스를 하고요. 그 뒤에 서드 레벨, 그리고 익스트라 레벨이나 패치 레벨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렐 8 버전 같은 경우에 4.18로 고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기능들은 저희가 백포팅 기술을 이용해서 커널에 계속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컴파일러는 기존의 GCC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8.2 버전으로 들어가 있고요. LLVM 컴파일러도 6.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아키텍처는 인텔과 AMD 64비트 그리고 IBM의 파워, IBM의 G 시스템이 하드웨어 아키텍처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ARM 64비트 계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텔 AMD의 32비트의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렐 7 버전부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렐 7이 출시되었을 때 가장 크게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스템 프로세스가 변경되었다는 점인데요. 렐 6까지만 해도 이니 프로세스를 사용을 했었는데 렐 7부터 시스템 D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렐 8도 동일하게 시스템 D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을 하였는데 리포지토리의 구성을 보시면 우선 렐 7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라스, 그 다음에 RHSCL, .NET, DevTools, 서플리멘터리 같은 총 7개의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렐 8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앱스트림과 서플리멘터리, 코드레디 빌더, 그리고 베이스 OS 이렇게 4가지 채널로만 구성을 해서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채널을 단순화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예측 가능한 업데이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앞서 제가 버전이 업데이트가 언제 되는지 확실치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010년도에 레드 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6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2014년에 레드 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작년 2019년에 렐 8 버전이 출시가 됐죠. 즉 메이저 버전이 출시가 되는데도 주기가 없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버전을 내가 사용하는 게 이 시기에 사용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다른 버전을 사용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버전이 언제 나오는지를 예측 가능하게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메이저 버전은 우선 3년 주기로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렐 8 버전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다음인 렐 9 버전은 2022년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마이너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도 6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5월 달에 8.0 버전이 출시가 됐었고 19년도 11월 달에 8.1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8.2 버전이 출시돼서 현재는 최신 버전으로 8.2 버전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그 라이프 사이클이 2페이지로 바뀌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뒤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저희 레드 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운영 체제는 최대 10년의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레드 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5, 6, 7 버전 그리고 8 버전까지도 모두 10년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점은 페이지가 3개냐 2개냐의 차이인데요. 기존 버전 같은 경우는 3개의 페이지로 나눠져 있었고 8 버전은 2개의 페이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기존 버전의 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풀 서포트,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서포트 1, 그리고 메인터넌스 서포트 2 이렇게 3가지의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풀 서포트는 전체적인 지원을 얘기를 하고요. 메인터넌스 서포트 1 기간이 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제한적인 인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인터넌스 서포트 2 기간이 되면 더 이상 새로운 하드웨어와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인증을 하지 않는다라는 기간이 메인터넌스 서포트 2 기간입니다. 근데 레드 햇 엔터프라이즈 8 버전에 들어오면서 풀 서포트와 메인터넌스 서포트로만 구분을 하고 있고요. 풀 서포트는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적인 지원, 메인터넌스 서포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추가 인증만 하지 않는다라는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CPU 칩이 나왔을 때 이 CPU 칩을 하드웨어 벤더에서는 새로운 서버에다가 꽂아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이때 메인터넌스 서포트 기간의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는 버전들은 그 새로운 하드웨어에 대해서 더 이상 인증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끔 질문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풀 서포트와 메인터넌스 서포트가
차이가 많이 난다. 메인터넌스 서포트에 지원이 못 받는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고객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하지만 풀 서포트와 메인터넌스 서포트는 모두 동일한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단지 차이점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새롭게 인증되지 않는다라는 점만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ELS 애드온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ELS 애드온은 별도의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인데요. 10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내가 조금 더 이 버전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 추가 구매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6 버전은 2010년도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2020년인 올해가 라이프 사이클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달에 라이프 사이클이 종료가 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렐6를 쓰고 계신 고객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년쯤에 업그레이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당장 바꿀 수는 없으니 기술 지원을 좀 더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ELS라는 애드온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ELS라는 애드온을 구매를 하시면 10년 이후에도 업그레이드가 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죠. 자, 다음은 마이너에 대한 업데이트를 잠깐 말씀드리면 기존의 마이너, 렐7 이전의 마이너 버전의 업데이트의 경우에 EUS라고 하는 서비스를 각각의 마이너 버전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EUS 서포트라고 하는 서비스는 커널 버전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이나 버그나 시큐리티 버그나 이런 부분들을 백포팅해서 버전을 바꾸지 않고도 패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EUS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기존에는 모든 마이너 버전에서 이 EUS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습니다만 8점대에 들어서는 마이너 버전이 짝수인 경우에 한해서 EUS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8.0과 8.1 버전은 예외이고요. 8.2 버전부터는 EUS를 짝수 버전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SAP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EUS 서비스를 최대 4년 반 정도까지도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서비스를 확대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서 어떤 부분들이 새롭게 만들어졌는지 보통 8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드 인사이트 기반의 인텔리전트 OS다라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이 나오면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레드 인사이트라고 하는 기술은 기존에 저희가 별도의 서비스 비용을 받으면서 제공을 하던 서비스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2019년 5월에 렐8이 출시가 되면서 이 레드 인사이트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비스로 변환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만 2019년 5월 이후에 서브스크립션을 구매하신 고객 또는 2019년 5월 이후에 리뉴얼을 진행하신 고객에 한하여 이 레드 인사이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레드 인사이트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냐면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널리지 베이스라는 포털이 있습니다. 이 널리지 베이스에 기존에 저희가 OS를 운영하고 만들고 기술 지원하면서 가지고 있던 다양한 지식들 그리고 문제점이나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들 그리고 보안에 대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넣어놨고요. 이 레드 인사이트라는 인사이트에 시스템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 등록된 시스템의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되면서 이런 서비스를 할 때 이런 설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혹은 지금 사용하고 계신 패키지 버전 중에 문제가 있는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적인 이슈가 있는 커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설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이 고객에게 노티스가 갑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 노티스를 받아서 우리가 이런 패키지들은 업데이트를 해야겠구나, 또는 이런 설정들을 변경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하시고 장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이 레드 인사이트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인텔리전트한 OS를 운영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다음에는 빠르고 쉬운 배포 지원을 저희가 주요 변경사항 중에 하나로 잡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지 빌더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 이 이미지 빌더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원하시는 곳에 그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화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중에서 뭐 AWS나 애저나 GCP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들이 있는데요. 이 퍼블릭 클라우드들 자체도 각각의 사용하는 이미지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미지 빌더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드시는 이미지 포맷을 결정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면서 이 이미지는 아마존에서 쓸 거야, 그러면 아마존에서 사용하는 포맷으로 변경을 해드리고요. 또 GCP, 구글에서 쓸 거야, 그러면 구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드리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다음은 데브옵스에 대한 기능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칵핏이라고 해서 웹 UI 툴이 추가가 됐는데, 이 칵핏 툴은 기존에 리눅스를 많이 사용해 보시지 않은 사용자분들, 그리고 기존에 많이 사용해 보셨지만 좀 편하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칵핏을 이용하시면 웹으로 시스템에 접속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간단한 모니터링부터 기능들에 대한 설정들, 설정 파일의 수정, 그리고 뭐 자동화라던가 아니면은 시스템 튜닝 같은 것들도 웹상에서 다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 터미널 창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버의 터미널 창으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웹 콘솔만으로도 서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애드온을 패키지를 더하시면 여러 개의 시스템을 하나의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 세션에 대한 레코딩 기능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포함해서 좀 더 안전하고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죠. 이렇게 리눅스에 대한 운영 환경을 쉽게 가져감으로써 데브옵스를 구현하시는데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이그레이션은 기존의 레드햇의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던 분들이 8버전으로 넘어올 때 조금 더 쉽게 넘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라는 기능을 추가해서 마이그레이션이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 LVM 스냅샷을 통해서 만약에 마이그레이션을 했다가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롤백도 가능하게끔 같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폭넓은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간다라는 건데, 이미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출시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리눅스 기반으로 개발이 돼서 출시되는 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벤더보다도 못하지 않게 이미 에코시스템을 그만큼 구축을 해놓은 상태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놔서 고객분들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죠. 특히 근본에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 같은 경우에도 2017년부터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안인데요. 이 보안성 향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CC 인증, EAL4 플러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로서는 최상위 등급을 받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인증을 받으면서 강력한 보안을 구축합니다. 또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 시큐리티 팀을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가능하면 원데이 안에 이 보안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90% 이상을 원데이 안에 해결하고 있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보안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 보안에 대한 세팅 자체도 굉장히 어렵게 세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템플릿 기반으로 해서 간단하게 세팅을 할 수 있는 툴들도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기능도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스트림에 대한 기능들이 추가가 돼서 하나의 오픈소스를 가지고 여러 개의 버전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오픈소스를 사용하시고 그 위에 추가적으로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시려면 기존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또는 기존 버전을 지우고 새로운 버전을 설치를 해야 됐었는데 지금 렐 8에서는 기존 버전과 새로운 버전 두 가지를 동시에 두고 원하는 버전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의 주요 변경사항, 기술적, 그 다음에 정책적인 변경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SQL 서버 온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켓 컨텍스트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레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레드햇이라는 회사는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껏 가지고 있는 게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마리아DB나 포스트그레스QL을 가지고 있고요. 이 버전을 사용하시면 당연히 기술 지원을 해드립니다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벤더들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만을 위한 뭔가 가이드를 해드린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제품군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SQL 서버와 같이 포함이 되면서 전체 데이터베이스 시장을 다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유료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 가트너 기준으로 넘버 2고요. 유닛으로는 탑 1입니다. 그만큼 많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레드햇에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죠. 특히 이 렐이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피지컬, 가상화,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그 위에 SQL 서버 역시 동일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자분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드햇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왜 선택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레드햇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협약을 맺은 지 11년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협약을 맺기 시작했고요. 그게 지금 벌써 11년째 진행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솔루션 통합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들이 레드햇 기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바뀌고 있고요. 또 레드햇의 제품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드햇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위에서 SQL 서버가 올라간다든가 또는 .NET 프레임워크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해졌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서 저희 레드햇의 리눅스 제품이 동작을 한다든가 또는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컨테이너 플랫폼이 동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솔루션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이 두 개의 벤더가 협력을 해서 지원도 하나의 팀처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엔지니어링에 대한 협업들, 그리고 저희만큼 보안에 신경 쓰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회사가 정말 보안에 많이 신경을 쓰면서 운영체제를 비롯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레드햇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처음에 리눅스 기반의 SQL 서버가 어나운스 됐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SQL 서버가 윈도우뿐만 아니라 리눅스에서도 운영이 돼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동일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레드햇에서는 당시 프레지던트, 지금은 CEO인 폴 커미어가 SQL 서버의 이 엔터프라이즈 경험을 이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고객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개 회사에서 모두 환영을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SQL 서버 2019 버전이 출시가 된 상태에서 간단하게나마 특징을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SQL 서버에 대한 웨비나는 별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면 AI나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더 기능적으로 추가를 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리눅스, 윈도우즈, 그리고 컨테이너 할 거 없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운영이 가능하다. 또 뭐 PHP나 자바나 아니면은 뭐 노드.js나 파이썬 이런 다양한 랭귀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SQL 서버 2019의 특징이고요. 거기에 퍼포먼스 리딩을 하고 있고 시큐어에 대한 문제점도 실제적으로 9년 동안 최근 9년 동안 가장 낮게 보안에 대한 이슈가 생겼다라는 부분도 자랑할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SQL 서버 온 리눅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SQL 서버 온 리눅스는 2017년 9월 25일에 출시가 SQL 서버 2017이 처음 출시가 됐었습니다. 이게 출시 당시에 SQL 서버의 개발팀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기존의 SQL 서버를 윈도우에서만 운영을 했었는데 리눅스에서도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 기존의 윈도우즈에서 운영하는 환경과 리눅스에서 운영하는 환경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가져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 출시가 된 이후에도 보시면 저희가 SQL 플랫폼 앱스트랙션 레이어라 그래서 SQL8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 SQL8이 엔진에서 어떤 콜을 받아가지고 운영체제에 던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SQL8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엔진의 호환성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리눅스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를 대충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SQL 서버 엔진이 한 가운데 있고요. 이 SQL 서버의 엔진에서 호출되는 여러 가지 콜들을 SQL8에서 받고요. 이 SQL8에서 리눅스 호스트 익스텐션으로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 리눅스 호스트 익스텐션에서 리눅스 운영체제의 시스템 콜에 호출을 하는 방식이 SQL 서버가 운영되는 방식인데 윈도우즈를 기반으로 보시면 동일하게 SQL 서버 엔진에서 SQL8로 넘기고요. SQL8에서 윈도우 호스트 익스텐션으로 그리고 윈도우 호스트 익스텐션에서 윈도우 OS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호환성을 보장을 하고 동일하게 동작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기반이 되는 운영체제의 성능이나 보안성, 관리성을 따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눅스를 운영하시던 분들이라면 리눅스의 성능이나 보안성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뭐 AG, 어베일러빌리티 그룹이라던가 또는 액티브 디렉토리 통합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 SQL 서버의 에이전트들도 리눅스 기반으로 이미 출시가 되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SQL8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낸 그림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SQL8은 SQL OS API하고 SQL OS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얘네들이 호스트 익스텐션에 매핑이 돼서 OS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 방식인데 지금 보시면 SQL8은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여기에서 호스트 익스텐션과 운영체제만 나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즉 SQL 서버의 엔진은 동일하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의 윈도우즈 베이스의 SQL 서버 툴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SQL 서버 베이스 툴들을 전부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인클루딩을 시켰고요. SSMS나 SSDT 또는 SSQP 이런 것들이 다 리눅스 기반으로 인클루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네이티브 커맨드 라인 툴들도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 애저 데이터 스튜디오도 리눅스에서 운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QL 서버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도 리눅스에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SQL 서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 윈도우즈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던 다양한 툴들이 이미 리눅스로 포팅이 돼서 리눅스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SQL 서버 2019에서 새롭게 변경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버전을 새로운 플랫폼으로 추가했고, 여기에 레드햇 버추얼라이제이션, 저희 레드햇의 가상화 제품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SQL 서버가 컨테이너 기반으로 동작되기 때문에 오픈시프트, 저희 레드햇의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에서도 운영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인증을 했고, 이미 이미지 생성이 다 완료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빅데이터 클러스터가 포함이 됐고요. 폴리베이스도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SQL 서버 2019 온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SQL 서버를 리눅스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레퍼런스 플랫폼으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사용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 테스트가 전부 렐 기반으로 테스트가 된 거고요. 그만큼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핵심 SQL 서버 엔진이 동일하다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상황이고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SQL 서버의 TPC-H 벤치마크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냈다라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또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부하가 많이 걸리면 두 가지 방식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스케일 업이고요. 두 번째가 스케일 아웃입니다. 하지만 보통 RDB들은 스케일 아웃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스케일 업 방식을 가장 많이 고려를 하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부하가 많이 걸리면 CPU를 증설하거나 메모리를 증설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는데, 리눅스에서 어느 정도의 메모리와 CPU를 지원하느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미 하드웨어 벤더의 지원을 통해서 8192개의 코어 그리고 48TB의 메모리 위에서도 테스트가 이미 완료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쓰기 I/O 개선, 그 다음에 메모리에 대한 퍼시스턴트 메모리에 대한 기능 개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튜닝을 위한 가이드인 튠드라는 데몬이 있습니다. 이 튠드에서 저희가 프로파일들을 여러 가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MS SQL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용자분들이 윈도우에서 많이 사용을 했다 보니까 리눅스에서는 어떻게 튜닝을 하시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튠드 프로파일을 SQL 서버용으로 만들어 놓고, 이 튠드 프로파일을 적용하면 최적의 성능 튜닝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튠드만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나 쉽게 템플릿만, 프로파일만 선택하시면 바로 튜닝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은 어베일러빌리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 HA 애드온이 있어서 이 애드온을 사용하시면 Always on Availability 그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CVE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CVE 같은 경우에는 커널 패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도 라이브 커널 패치 기능을 제공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스템 재부팅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관리에 대한 편의성으로 리눅스의 패키지 설치, TSQL에 대한 기본 파일 경로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트에 대한 규칙 설정, 액티브 디렉토리 기능들,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 어베일러빌리티에 대한 내용인데요. SQL 서버는 기본적으로 HADR을 심플 HADR, 스탠다드 HADR, 미션 크리티컬 HADR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심플 HADR은 VM의 페일리어, 그러니까 OS 레벨에서 페일리어 발생하는
수분대 RTO를 보장하는 그런 서비스를 얘기하고요. 스탠다드 HADR은 failover 클러스터 기능으로 뭐 availability 그룹도 2개의 리플리카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웜DR을 위한 로그시핑 이런 기능들, 즉 수초에서 수분 정도의 RTO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션 크리티컬 HADR이 있는데 이 미션 크리티컬 HADR은 우선 데이터베이스 레벨의 프로텍션을 걸고요. 수초의 RTO를 갖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로스가 없게끔 저희가 하고요. 가급적이면 다운타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이 바로 미션 크리티컬의 HADR인데 저희 레드햇의 HA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시게 되면 이 미션 크리티컬의 HADR을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 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한 기능들이 인티그레이션 됐다라는 건데 기존부터 AD가 리눅스도 AD에 포함이 된다라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기능이 향상되면서 지금은 AD가 있으면 리눅스를 다이렉트로 붙여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고요. 또 하나는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보통 IDM을 많이 쓰는데 이 IDM을 AD에 붙여가지고 운영하는 환경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편의에 맞게끔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가상화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SQL 서버가 가상화에도 인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SQL 서버의 새로운 기능으로 폴리베이스 기능이 들어왔는데 이 폴리베이스는 SQL 서버와 통합된 분산 컴퓨팅 엔진 역할을 하죠. 그래서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외부 기존의 다른 DB들, RDB들 그리고 빅데이터 솔루션들, 노에스케일들 이런 외부의 데이터와 연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폴리베이스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도 추가가 됐는데 향상이 많이 됐는데요. 우선 뭐 애저 데이터 스튜디오 SQL 서버 2019 확장팩이 출시가 돼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메모리에 대한 부분도 확장이 돼서 스와핑을 뭐 나지 않게끔 한다던가 이런 뭐 부분도 기능으로 추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리플리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3 리플리카만 가능했는데 5 리플리카까지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SQL 서버 2019가 나오면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레드햇에서는 보통 이 컨테이너 이미지가 나오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SQL 서버 2019의 컨테이너 이미지는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위에서도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레드햇이 제공하는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에서도 운영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ARO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애저 기반의 레드햇 오픈시프트도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오픈시프트를 템플릿 형태로 만들어서 애저의 마켓플레이스에서 클릭만 하더라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다 해놨고요. 이 ARO 위에서도 SQL 서버를 컨테이너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저희가 SQL 서버가 컨테이너 방식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HA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서비스가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Always on Availability 그룹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HADR을 구현하실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개발이 완료된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올해 내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기반에서 Always on Availability 그룹도 서비스로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ARO, Azure Red Hat OpenStack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ARO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기반에서 오픈시프트를 풀리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뭐 이제 선택만 하시면 여러분이 마켓플레이스에서 클릭만 하시면 언제든지 확장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SLA도 99.9% 24/7의 프리미엄을 지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인사이트가 마지막으로 다시 나오는데요. 이 레드햇 인사이트는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SQL 서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들, 거기에 대한 노하우들도 인사이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온 SQL 서버를 쓰시게 되면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SQL 서버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과 예방적인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식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식별된 위험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가 되고요. 그래서 인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레드햇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십 관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온프레미스 고객 환경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의 환경, 이 두 가지를 레드햇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통합 서비스로 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이런 제품들이 이미 단넷과 통합이 돼서 운영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레드햇이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장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Q&A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고, 혹시 아직까지 질문을 올려주시지 않은 분들은 질문을 지금 올려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앞서 보내드렸던 저희 설문조사도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레드햇과 락플레이스에서 진행하는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